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나라와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찍고 중국을 찍고 지구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아온 여행 유튜버들. 그런데 최근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그것도 서울이 아닌 전주라는 도시의 이름이 유독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여러 나라를 다녀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꽤나 단호했는데요. 도대체 전주의 어떤 모습이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소개할 인물은 인도네시아, 중국, 동남아 각지를 수십 편의 영상으로 기록해온 스페인어권 여행 유튜버입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을 직접 발로 걸으며 그 나라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탄탄한 구독자층을 쌓아온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서울 여행을 마친 뒤 곧바로 KTX에 올라타 한국의 전통문화 수도라 불리는 전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KTX를 타고 약 2시간. 전주역 플랫폼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대한 수도 서울의 소음이 사라지고 조용하고 느린 공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유튜버는 전주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이랑 완전히 다르다. 이제야 진짜 한국 같은 느낌이다 라며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사실 KTX의 연결 자체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도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전주까지 예약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영어 안내로 이루어지고 승차권 발매기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지원이 기본입니다. 유럽이나 남미의 기차역에서는 외국어 안내 자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지방 소도시의 터미널 기기에서조차 외국인 편의를 빠짐없이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기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주 버스터미널의 티켓 키오스크는 외국인이 목적지 알파벳만 눌러도 부산행, 서울행 시간표가 한눈에 정리되어 나오는 구조인데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버스터미널에서는 창구 직원에게 스페인어로 직접 물어봐야만 시간표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오스크 자체가 없거나 있어도 자국어 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외국인은 전주 터미널 키오스크 앞에서 이거 너무 편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그 한마디가 한국의 교통 인프라 수준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생전 처음 보는 기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침대 옆에 나란히 놓인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 손으로 이리저리 만져보며 이게 뭐지? 냉장고인가? 아니 다리미인가? 라며 한동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알고 봤더니 공기청정기 브랜드 코웨이 제품이었습니다. 평범한 전주의 비즈니스 호텔의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다는 사실, 한국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 외국인에게는 이게 진짜 일반 호텔 맞냐는 수준의 충격이었던 거죠. 이튿날 저녁 한국인 지인의 안내로 전주 최고의 바베큐 식당을 찾아갑니다. 테이블 위에 숯불 화로가 깔리고 삼겹살, 버섯, 각종 반찬들이 하나둘 차려지는데요. 그런데 그가 진짜 놀란 건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 무르익던 중 식당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계란말이를 하나 더 가져다 줬는데 그게 서비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이 유튜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맙니다. Me parece que nos lo regalaron. Mmm. Está buenísimo. O sea, no tiene gusto a huevo, tiene gusto a tortilla de papa. 남미나 유럽의 식당에서는 주문한 것 외에 무언가를 더 가져다 준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서비스를 건네는 한국 식당 문화가 그의 눈에는 완전히 별 세계로 보였던 겁니다. 사실 한국의 반찬 문화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매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고기 한 점을 주문했을 뿐인데 상추, 깻잎, 된장, 쌈장, 파절이, 버섯볶음까지 줄줄이 딸려 나오는 풍경. 남미의 식당이라면 고기에 사이드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돈을 따로 내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게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유튜버도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이게 다 같이 나오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한국의 밥상 위에 담긴 이 넉넉함이 말 한마디 없이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운 다음 날 아침 그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전주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8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각 그는 한옥마을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말을 잃습니다. Es una belleza, aparte no hay mucha gente, no lo puedo creer, parece un cuento de hadas esta ciudad, la verdad, ¿eh? 맞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700채가 넘는 한옥이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는 곳인데요. 누군가는 그 안에서 카페를 열고 누군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그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합니다. 한옥이 보존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점,
그게 이 마을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유튜버는 한옥에 대한 설명도 꼼꼼하게 영상에 담았는데요. 한옥이 흙, 돌, 나무, 한지로 지어진다는 것. 그리고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 직접 소개합니다. 바닥 아래로 연기를 흘려 바닥 전체를 데우는 구조인데 한국인들이 바닥에서 먹고 자고 앉는 문화 자체가 이 온돌 시스템과 뿌리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Para la cultura coreana es súper importante porque ellos comen, duermen y se sientan mucho en el piso, sobre todo tradicionalmente. 수백 년 전 기술이 오늘날 보일러와 바닥 난방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그게 여전히 한국의 일상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 이 외국인은 그걸 직접 공부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감탄합니다. 한옥마을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풍경이 있습니다. 전통 지붕선 너머로 현대식 고층 건물이 보이고 수백 년 된 대문 앞에 커피 메뉴가 적힌 칠판이 놓여 있는 장면인데요. 이 유튜버는 그 장면에서 멈춰 서서 한참을 바라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풍경. 이런 공존이 가능한 도시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유럽의 구시가지들은 대부분 관광을 위해 박제된 공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는 살아 숨쉬는 문화가 그대로 거리를 채우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층위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경기전에 도착하자 그의 발걸음이 확연히 느려집니다. 1410년에 세워지고 1614년에 재건된 이 공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는 곳인데요. 그는 울창한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6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K-팝과 치킨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수백 년의 역사와 철학이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을 이 공간이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부시장을 찾습니다. 1905년에 문을 열어 지금까지 800개가 넘는 가게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 그는 한국의 전통시장이 가진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그냥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날 것 그대로 담긴 공간. 청년몰 한쪽에는 독립서점과 감각적인 소품 가게들이 들어서 있어 전통과 새로운 감성이 한 지붕 아래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튜버는 남부시장 골목을 걸으며 연신 카메라를 들이대고 결국 전주에서의 하루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Esto es un 100 sobre 100. 사실 전주는 한국인들에게도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것들, 한옥마을에서 실제 사람이 산다는 것,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는 서비스, 거리 곳곳에 배어있는 600년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를 수십 개씩 여행한 외국인의 눈에는 세상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 어쩌면 그게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